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써야 하는 툴이 아니라 웹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구글, 화면에서 보이고 계시는 구글에서 저희가 서치 바에서 사용해야 되는 몇 가지 툴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서치 엔진에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트릭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준비해드린 트릭은 한 9, 10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트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치 엔진이 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서치 엔진이 왜 존재를 할까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렇게 웹사이트,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웹사이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익서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툴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웹사이트를 다 어떻게 보면 서치를 해가지고 그 서치한 내용이 상대방이 고객이 찾는 유저가 찾는 그런 올바른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무슨 네이버나 다음처럼 서치 엔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특별한 툴이나 소프트웨어가 이제 웹사이트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는 뭐 구글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특별한 로봇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로봇은 하나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애견센터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애견센터 웹사이트가 만약에 뭐 애견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도메인 이름에서 아니면은 내용에서 애견이란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훌륭한 애견 샵을 하는 웹사이트다 할지라도 그 로봇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코딩으로 이 웹사이트를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저희는 이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인지 찾을 수 있는 코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코딩을 특별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단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구글 창을 여시면은 구글 크롬을 여시면은 여러분의 이메일로 계정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께서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동포대학 나오고 뭐 클라이언트 회사들 나오고 워마트, 야후, 아비트라지 스웨이트,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조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뭐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들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여러분께서도 뭐 웹사이트를 가시던 여러분께서 구글 창을 사용하시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리셋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처음 들어온 사용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서 서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위에서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파일에 가서 보시면은 New Incognito Windo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제 맥에서는 커맨드랑 Shift랑 N을 누르면 되는데 자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You've gone incognito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여기 웹사이트 이제 이 페이지에서 키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위에 보면은 창도 이렇게 조금 이 안경 쓰고 있는 이 사람 아이콘이 나오죠. 이 사람처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서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막 서치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가 있었지? 뭐 바버샵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헤어살론이라고 치면은 자, 이 지역에 있는 헤어살롱이 뭐가 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헤어 살롱이라고 치는데 하나 재밌는 게 여기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은 헤어 살롱 관련된 얘기가 있고 헤어 살롱이라고 보다 헤어 살롱 cheapest hair salon이라고 쳐볼게요. 뭐 말은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very cheap hair salons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쓴 글이 나오지 않고 구글이라는 이 툴에서 비슷한 이 내용과 비슷한 툴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는 정확하게 cheapest hair salon이라고 쓰여진 이 웹사이트나 글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죠. 그 따옴표를 붙이시면은 정확하게 자 아까 전에 관계를 봐볼게요. 저는 이렇게 찾으셨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그래서 보면은 cheapest hair salon이라고 치면은 17 million 정도 되는 웹사이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따옴표를 붙이면은 6,700개. 그럼 여기 나오죠. cheapest hair salon. 첫 번째 나온 것이 What's the cheapest hair salon? Yahoo Answers 해가지고 이제 cheapest hair salon이라고 정확하게 이 웹사이트에 제시가 된 그런 웹사이트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단어를 찾기를 원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왜 필요하는지는 이제 그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찾는 이 따옴표를 쓰시는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번은 cheapest hair salon을 쳤는데 이 중에서 나는 하와이에서 있는 사람들, 하와이라고 쓴 사람들은 안 쓸래. 그러면은 minus 하와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읍스 그죠.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very cheapest hair salon 아까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cheapest hair salon 했었을 때 한 뭐 6, 70, 한 7천 개가 있었나요? 이 정확히 나온 글자에서 하와이를 빼면은 자 cheapest hair salon이라고 하는 정확히 들어가 있는 글자가 여기 있는데 하와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하와이. 그러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숫자가 많이 줄었죠. cheapest hair salon 하고 하와이라고 나온 것은 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3만 6천 그리고 hair salon만 그냥 쳤었을 경우에는 4만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글을 봐볼게요. 무슨 웹사이트인지는 모르겠다만 자 여기 무슨 cheapest hair salon 했었을 때 atsign.co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atsign.co라고 하는 웹사이트랑 비슷한 웹사이트를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related 이라고 치고 관계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웹사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atsign이라고 하는 이런 atsign이라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 www 한번 빼고 한번 쳐볼까요? atsign.co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이 잔뜩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뭐 내 경쟁 상대 웹사이트를 찾았다. 그러면 related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in text. 자, 저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자 위에 이렇게 내용이 있고 URL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 어디서 이 맛이 서치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캡처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헤어 살롱을 쳐볼게요. 하와이 살론이라고 쳐볼게요. 이 얘기는 자, 이 보시면은 이 하와이 내에 과연 헤어 살롱이라고 쓰여 있는 자 보세요. 이 내용에 텍스트 여기 지금 텍스트 안에 있죠. 헤어 살론이라고 하는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간 헤어 살론이라고 들어간 이 그 리절트들을 그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타이틀에 뭐가 들어갔는지 여긴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로 여기도 인 타이틀을 치면 돼요. 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헤어가 있고 살론이 있죠. 헤어 살론이 여기 지금 껴 있는 거예요. 옵스. 잠시만요.
자, 166개 정도. Salon Hawaii라고 나와 있죠? Salon이라는 내용과 하와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고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면은 hair랑 hair salon이라는 순서까지 하와이 hair salon이라고 된 데까지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하와이 salon이라고 돼 있죠? 제가 하와이 salon이라고 됐으니까 결과가 358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안에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걸 이렇게 찾는 거고 타이틀 안에 텍스트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거 분명 체크하라고 나오는 건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로봇이 아니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이틀 안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그 텍스트 안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트리트 사인. 자, 스트리트 사인을 체크를 하고 자,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넘어가겠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타이틀 안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텍스트 안에 하와이 살론이라고 정확히 자 여기서 보면은 하와이 살론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클립스 하와이 살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총 결과물이 4,0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반대로 살론 하와이라고 치게 되면은 밑에 가서 보시면 살론 하와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틀 안에 뭐가 있는지 뭐라 하지? 텍스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 제가 붙여가지고 살론 하와이라고 치고서 URL 안에 뭐가 있는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없네요. 그러면 조금 빼고 이렇게 쳐볼까요? 너무 없는 단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살론 하와이를 치면은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자 옐프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봐볼게요. 여기 salon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하와이라는 단어와 salon이라는 단어 salon이라는 단어와 hair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al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자 여기 또 하나를 쳐볼게요. hair salon 예를 들어서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 봐보세요. hair salon이라고 옐프 같은 데는 보면은 나와 있을 테니까 옐프가 아닌 애들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salon Hawaii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RL 안에 그러니까 이 그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이 타이틀이고 다음에 있는 이 녹색이 URL 그러니까 위에서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는 그 내용이고 밑에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 안에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 다음 거는 한번 더 찾아볼게요. 사이트 치고서 아까 나왔었던 웹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이 무슨 atsign.co라고 하는 자, 이 사이트에 무슨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 인덱스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서 서치바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를 보면서 그래 이 웹사이트는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겠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인덱스 됐다라고 하고 인덱스가 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뭐 하는 웹사이트인지 그리고 보면서 이 웹사이트가 정말 이 키워드에 합당하고 그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은 키워드에 관련된 랭킹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런 트릭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서 사용자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치 엔진이 어떤 식으로 랭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하는 툴이다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를 치시고 웹사이트를 치시면은 이 웹사이트가 지금 인덱스된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구글이 보기에 이 페이지는 사용자가 쓸만한 페이지다라고 인덱스 그 인정을 해준 뭐 그런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내 페이지는 과연 인덱스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처음에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제 코र्스를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웹사이트를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 중에서 웹사이트를 제가 만약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미 돌아가는 웹사이트를. 그런데 막상 웹사이트를 봤는데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서치 엔진에서 인덱스가 안 됐어요. 패널라이즈가 됐어요. 그 얘기는 구글이 딱 보고서 이 웹사이트를 보더니 야, 이 웹사이트는 정말 사용자가 보기에 좋은 웹사이트가 아니거나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찾게 하고 싶은 웹사이트가 아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널라이즈 그것을 저희가 그 페널티를 받으면 패널라이즈 됐다고 하는데 그 패널라이즈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인덱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무슨 @sign.co라고 뭐 칠게요. 그럼 항상 뭐가 도메인 네임이 있겠죠, 익스텐션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닷을 빼고 서치를 하셨을 때 그 웹사이트가 이 첫 번째 페이지나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패널라이즈 되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서치 엔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코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코딩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많은 키워드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편 웹사이트는 어떻게 서치 엔진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내 웹사이트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나는 그런 키워드 랭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 서치 엔진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서치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내 비즈니스, 내 사업을 광고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어떤 키워드를 쳐서 이 페이지의 높이 순위에 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애견샵을 열면은 애견샵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제 비즈니스가 제일 위에 나오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방법은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을 클라이언트로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클라이언트에게도 이것이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비슷한 이치로 방법으로 저희가 광고가 된다라고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글 같은 경우는 애견 애견이라고 쳐볼게요. 애견 카페라고 칠게요. 그럼 제가 있는 이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입니다. happytown.kr. 이 사람이 그러면은 해피 애견 타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견이라고 쳤는데 이 웹사이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가서 애견에 관련된 뭐를 찾을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구글 통해서 지금 설치하면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지금 하와이에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이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 툴, 이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툴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광고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께서 전략을 짜시고,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반대로 구글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이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에 올릴 수 있나,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이 search 그 바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그 인코그니토 모드 있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키워드를 찾는지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어떤 단어를 빼고 찾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관계된 웹사이트 related 콜론 하고서 쭉쭉 쓰는 거 썼었고, 그리고 타이틀 안에 URL 안에 그리고 텍스트 안에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 사이트가 인덱스가 됐었는지 사이트 콜론 하고서 그 키워드를 그 URL을 치면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냥 URL을 친 다음에 닷을 빼고 하면 패널라이즈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이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서치 엔진을 찾으실 때 조금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사업에 아니면 광고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